오늘도 실관명조 풀이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조는 39세 여자입니다. 신유, 기해, 무신, 병진,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천을 잃은 간무경은 충미, 그 다음에 공망은 인묘. 이 사주에는 천을 기인과 공망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격은 해에서 투간한 천간이 없으므로 현재 격으로 볼 수 있고, 오행은 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화가 하나, 토가 하나, 둘, 세 개, 금이 하나, 둘, 셋, 수가 하나가 되죠. 자, 이 명조를 물상으로 그려보면, 겨울에, 해의 겨울에 큰 산과 밭이 있고, 이건 또 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얼음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산을 넘어가고 있는 태양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겨울에 진시에 뜬 태양입니다. 진시에 떠 있는 태양이죠. 그래서 이 병화는 겨울에는 절지로서 약한 태양이지만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약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명조는 지금 현재 실종이 되었습니다. 실종된 지가 한 9년이 되었습니다. 실종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연락이 안 된 지가 한 9년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부모님이 직접 와서, 과연 내 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상황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명조가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알 수가 없죠, 현재.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같이 공부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팔자를 공부함에 있어서, 역학을 하시는, 글자로서 풀이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 생사를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무속 혹은 기수련을 하셔서 기의 에너지라든지 생명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분들은 이 팔자라는 글자를 보면서 그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순수하게 이 글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기수련을 한참 오래 할 때에 단전수련, 기수련을 할 적에는 이런 부분을 좀 느낄 수는 있었어요. 이 사주를 보면 이 사주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그런 기운도 느낄 수가 있고, 또 상대방의 어떤, 상대가 이렇게 앞에 서면 상대가 아픈 부위라든지, 그 다음에 뭘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기운의 그 생체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한참 제가 기수련을 하고 단전 수련을 할 때였죠. 그때 이제 무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이래서 그 상대방이 들어왔을 때에 그 상대방을 느끼고, 이 글자라는 것을 통해서 상대를 떠올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그러한 것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명리학자들, 이 글자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이게 예측을 해볼 수 있도록 한번 더 확장적으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은 제가 이제 단전 수련도 한 지도 오래되고, 맨날 저녁에 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기운들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일단 공부를 통해서만 이렇게 이제 명리학적인 글자와 공부를 통해서만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주팔자가 겨울에 태어난 무토로서 큰 산이고, 이는 상관, 식신, 금을 식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죠. 자, 이제 여자 팔자에 식상이 강할 경우에는 관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삶을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여자분은 27세, 즉 24대운
27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 요때 관이 들어오죠. 관이. 봄의 기운. 자, 겨울에 큰 산에 태양이 떠 있고 돌멩이와 얼음이 이렇게 있는 데에 봄이 와서 관이 들어옵니다. 이런 겨울도 조금 누그러뜨리고 가을도 누그러뜨리고 하게 되죠. 그래서 관이 들어왔는데 24세 대운에 들어왔는데 결혼은 27세에 했습니다. 27세에 결혼을 해서 2년 후에 즉 29살 때 딸을 한 명 놓게 되죠. 그러고 나서 30살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 사주가 배우자 궁에 신금이 딱 들어가 있죠. 자, 이 경신금의 식상이 있더라도 동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동해버린 거죠. 즉 여자의 식상은 자식인데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는 식상을 동하게 만들었다. 가만히 있던 식상을 가장 증폭시켰다. 동하게 만들었다. 즉 신금과 유금을 동하게 만들어보죠. 신금과 유금을 동하게 만들어보니까 이 간목이 있을 수가 없죠. 인목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30살 후반에 약 31살쯤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혼을 하고 31살 때에 그렇게 혼자 있다가 31살 말년에 이제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말에 의하면 그때 이제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24세 대운 말년 뭐 32살쯤에 이제 사라진 거죠. 그리고 34세 대운을 지금은 걷고 있죠. 계묘 대운을 걷고 있는데 지금 약 한 8, 9년 정도 소식이 묘연해서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찾아 나서려고 해도 찾지를 못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만이라도 좀 알고 싶다라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 사주가 살아있을지 죽어 있을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대운을 보면 이 보시면 이제 계묘 대운인데 묘유충하고 있죠. 이제 봄 기운이 왔죠. 봄이 와서 금도는 좀 약해지지만 차지하고 있는 금기가 너무 강하죠. 묘유충하고 있고 해묘 목국을 또 하고 있으면서 묘신기문합니다. 그러면서 묘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유추적인 해석인데 묘유충이라고 하는 것은 식상의 충이다. 식상은 나의 자식의 충도 볼 수 있으면서 식상은 나에게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나의 기술력. 그러면서 남자건 여자건 식상은 성기의 에너지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묘유충이 일어나고 있다. 역마인자도 될 수도 있죠. 즉 나의 성기를 움직인다, 혹은 나의 기술을 움직인다, 혹은 역동적이다, 움직인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고 해묘목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재죠. 재를 위해서 묘목과 합을 하고 있다. 재를 위해서 남자와 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해묘합을 하고 있다. 묘신기무이다. 아주 그 귀신과 같은 아주 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묘진이다. 묘진도 어떻게 보면 목의 방합이죠. 즉, 이 무토가 있는 무대, 대문 밖의 무대는 아주 변화무쌍하게 이 용은 또 비늘이면서 아주 옷을 아주 야사시하게 이렇게 입고 있는 이런 형상도 됩니다. 용비늘처럼 아주 바짝바짝 빛나는 이런 옷들, 아주 변화무쌍한 옷을 입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변화무쌍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이 묘진하고 있으니 목국을 이루고 있으니 남자가 이렇게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무대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묘진, 묘목, 해묘해서 목의 인자가 상당히 강하죠. 그 다음에 묘신, 기문이다. 아주 귀신과 같이 어떤 좀 묘한 일이다. 그 다음에 묘유충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강할 경우에는 묘신, 귀문의 형태로 나타나 그럴 수 있지만
해묘 목국을 해서 이 목의 형태가 조금 보존이 되는 그런 형태로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주 명조가 좀 불행하게 뭐 사망했다 이렇게 하면 이 지지상에서 형충파해의 에너지가 강하게 일어날 때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형충파해라는 것이 일어나서 이 지지의 기운들을 움직이지 못하게끔 혹은 그 에너지를 서로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서 본연의 기운의 에너지를 발휘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생명의 에너지를 위협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이 사주상에 보면 그렇게 이제 신자진 수국해서 해수하고 하면은 이게 물바다 이 물처럼 움직이고 어둠 속, 그 다음에 밤 이런 것은 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이제 형충파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운에서 보면은 임묘진 대운을 가지고 있죠. 목의 대운, 관, 남자와 관련되는 혹은 목의 대운이다. 이 말은 만약에 이 팔자가 금수의 대운으로 갔다면 갈무리하고 마감하고 그 다음에 다음 생을 준비하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의 환경 속에 놓여지겠는데, 임묘진이란 말, 대운 자체가 임묘진을 걷고 있는 대운이라서 생존, 시작하고 역동적이고 만들어가고 움직이고 출발하고 일어서고 이렇게 하는 어떤 목기를 동하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의 대운을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망을 논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묘는 도화죠, 그죠? 도화 속에 있다. 이라고 하는 역마가 인신충하면서 이 대운에 자식을 놓으면서 자식이 동하면서 인신충, 인육, 원진한다 이렇게 되면서 역마로서 이것을 때려버리죠. 식상을 때리고 이 식상이 또 관을 때리는 형상으로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역마로서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과 헤어지게 되고 묘라고 하는 도화에 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도화와 관련되는 또 남자죠. 이 무토에 비해서 남자죠. 그러니까 관의 어떤 그런 영향 속에 있는데, 그것이 해묘모하고 묘신 기문하고 묘진하는 그러한 형태로서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목은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이렇게 있지 않느냐. 자, 천간을 보더라도 개수가 있죠. 무개합한다. 무토는 개수, 정제, 돈을 번다. 무토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남자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유추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이제 생존의 생사에 있어서 금수로 갔느냐, 목화로 갔느냐에 따라서 목화의 생명의 에너지가 있고 그것이 개수인데 무게합하는 형태니까 이제 조금 유추를 하면 무토는 개수를 취하고 있으면서 그 개수를 취하는 환경이 묘목의 환경인데, 이 묘목은 정관의 관으로서 남자이면서 도화이면서 이 묘목 자체는 분리된다. 묘 자체가 분리가 이렇게 돼 있죠. 뭔가 많은 어떤 그런 왔다 갔다 하고 많은 그런 이별과 혹은 만남과 이별이 있는 이러한 형태로서 어떤 묘목을 쓰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죠. 또 그러니까 이 개수가 와서 이 병화를 가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명예와 그 다음에 이제 남 보란 듯이 남들에게 내세우는 이런 것은 나는 하지 않겠다 이거죠. 개수가 와서. 그렇지만 나는 무게 돈을 벌겠다. 이러한 형태로도 이제 해석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임묘진을 걷고 있다. 그럼 언제 나타나겠느냐? 이것이 생명의 목이 천간에 투과하는 44세가 되면, 이 여자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간목이 관이기도 하지만 이 목은 어떤 생명의 에너지를 또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생명의 에너지가 지금은 개수 속에 있지만 이것이 천간으로 떠오르는 것이 갑이 되겠죠. 그래서 갑이 떠오르는 44세의 대운에 아마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또 진이 와서 진은 또 변화무상한 어떤 섬이니까 이게 진은 또 섬을 의미하기도 해요.
섬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해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외의인자, 섬의인자, 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제도도 섬이죠. 거제도. 그 다음에 남해도 섬입니다. 섬이다. 그러니까 섬에서 갑이 뜬다. 아니면 해외에서 갑이 뜬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면 해외에 갔다 혹은 섬이 있는 곳에 가 있다. 갔다가 왔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지는 아주 복잡다단한 종합성의 인자를 가진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무대에서 간목이 떠오르는 형상이다. 자, 그러면서 신자 수국 할 수 있죠. 그럼 먼 데서 왔다, 먼 데서 온다, 혹은 이런 의미로서 간목이 떠오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인유 원진하는 것을 이제 원진하는 모습은 이제 마치 이제 그 냄비, 양은 냄비가 찌그러지죠, 그죠? 찌그러진 형태로 인유 원진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작품의 세계, 작품 세계에서 보면 쇠붙이로 이렇게 막 꺾어서 이렇게 모양의 형태를 변형을 주기도 하죠. 이것도 인유 원진의 형태로 볼 수 있고 온전한 것을 꺾어서 변화를 준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청바지, 찢어서 입는 청바지 있죠. 찢어서 입는 청바지도 인유 원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하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서 변화를 주고 작품성을 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유 원진은 또 악기를 가지고 즉 기존에 있는 가야금이라든지 이런 악기들을 뜯어서 모양과 형체의 변화를 주죠. 그것도 인유 원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상에서는 인유 원진은 서로 원진하고 미워하고 온전한 형체의 변화를 주고자 하니까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할 수 있는데 물상의 세계에서는 이런 인유 원진은 그러한 형체의 변화를 주는 모습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묘진을 긋고 있는데 묘유충하고 해묘하고 묘신하고 묘한다. 그렇지만 봄기운이다. 겨울에 있던 이 팔자의 무토가 이제 인묘진을 긋고 있으니 이러한 활동성이 있을 것이다 해서 아마 지금 어딘가에 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유추 해석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팔자를 보시고 한번 유추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팔자 명리를 해석하고 또 통변을 또 이렇게 많이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